안동시가 이번 산불을 계기로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진화 헬기 도입 등 산불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주 국회의원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형주 의원을 만나봅니다. 영주 관사골이 행안부의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이동형 병원 설치 운영 훈련이 경주 황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단위 실전 훈련으로 실제 운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 발전과 지역 성장을 이끌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과 관련해 산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안동시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에서 시뻘건 불꽃이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도로는 온통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괴물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안동에서만 주택 1,300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안동시는 현행 지원 대책이 실제 피해 규모나 형태를 따라오지 못해 지원 기준의 확대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몸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태워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정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보상 금액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진화 헬기 도입 등 산불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불은 났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헬기가 뜨지 못하고 또 연기로 인해서 헬기가 뜨지 못하고 정말 불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산불 예방 시스템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의성 지역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으로 속속 이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의성군 단촌면과 점곡면, 안평면과 신평면에 총 30동의 임시주택이 설치되며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임시주택에는 전기와 수도, 냉난방 시설 등 기본시설과 가스레인지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의성군은 5월 중 총 241동의 임시주택 설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민주평통 필라델피아 협의회 1,400만 원,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1,000만 원, 시카고 협의회 1,000만 원,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1,000만 원, 한국 여성농업인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3,430만 원, 경북대학교 MBA 석사과정 학생회 350만 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 3,000만 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협회 대구경북지회 1,000만 원, 사단법인 경상북도 5개 광고협회 1,6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발연명 사업자협의회에서 1,000만 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5,950만 원,
대구 파티마병원 4,375만 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3천만 원, 포항의료원에서 1,49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의료원에서 2천만 원, 안동의료원에서 1,24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불리게 된 경상권 산불이 꺼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남았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 의성청송 영덕울진 박형수 의원을 국회는 지금에서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피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피해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일단 산불의 피해 규모를 보자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역대 산불이 발생한 전체 면적을 합친 것만큼 큰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집계된 것으로는 약 9만 8천 헥타르, 거의 10만 헥타르에 가깝습니다. 이 규모도 엄청난데 여기에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의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어요. 그게 한 4,200여 가구 이상이 가옥이 전소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상가, 정말 삶의 터전이 완전히 소실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산불 피해 복구 관련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담았는지요? 첫 번째는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피해 지원이 행안부 지침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산불 피해가 난 지역에 어떤 개발 행위 또 이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이걸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복구 재건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일단 가장 주민들한테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은 주거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일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법안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농기계 전소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기준이 있지만은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하는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 또 채취 임산물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법안에 담아서 산불로 본 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 4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은 대구 경북 신공항입니다. TK 신공항이라고 하죠. 이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야지 우리 대구 경북이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성도 그렇고 대구 경북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울진에 지금 원자력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울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 있는데 좀 주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갈등하고 반목하는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데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좀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설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에 지금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양당의 실질적인 공약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우리 3개 지역이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상심도 크시고 참 앞날이 막막하실 텐데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또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국민들이 아닌 우리 일반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관광을 해 주셔야지 지역의 경기도 살아납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시 원도심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숙소가 밀집돼 관악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후 철도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관사촌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도 관사골이라고 불리는데요. 근대 생활사의 흔적이 남겨진 이곳이 영주시의 아침 시간대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35년 옛 영주역의 개통 이전부터 철도 건설에 참여한 직원들이 머물던 마을. 이후 영주시가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이 지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이곳에는 수많은 철도 공무원들의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관사가 들어선 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의 건축 형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건물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예전부터 관사골은 그 철도 공무원, 영무원들이 많이 계시던 곳으로야 그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보존돼 있는 곳입니다.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고 요즘에는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 등 옛 생활사의 흔적과 지금도 관사 건물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곳이 영주시 아침 관광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일출과 함께하는 명상을 비롯해 맨발 걷기와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 마을을 걸으면서 보고 느끼는 지역의 근대사 등 고즈넉한 마을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휴식과 관광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실제 관사의 원형을 유지하며 1930년대 시대를 재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거점 시설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 동력도 갖췄습니다. 영주의 근 생활사의 흔적이 집약된 관사골 일대를 매력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 브랜딩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영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관사골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관사골을 영주시 관광의 시작점이자 우리나라의 아침 여행을 대표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어떤 성과를 거둬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한 이동형 병원 설치 운영 훈련이 경주 황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실전 훈련으로 실제 운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